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부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권회사들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HLB는 가람신약 리보세라닙의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과 미팅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완료됐다는 소식에 급등 중입니다. 글로벌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에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2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내 증시 밸류업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다시 부각받고 있는 만큼 관심 권역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있었던 물가 지표 그리고 그 직전에 나왔던 물가 지표를 살펴봤을 때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언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날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용은 조금 강하다. 그렇지만 예상 밖의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키워드에 맞춰지면서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그 하락폭을 줄이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바로 졸츠 보고서였는데요. 5월 졸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금리 하락폭이 축소가 됐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 예상치는 786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상회하는 814만 건이나 기록이 된 것이죠. 노동시장 조금 뜨겁지 않나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달에 대한 데이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전에 발표가 됐었던 다른 노동지표에 있어서 그것을 봤을 때는 고용시장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라는 데에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10%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흐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세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잠시나마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끔 다시금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잘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2차 전지가 잘 채워주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LG 화학과 삼성 SDI 상승 탄력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를 포함해서 금융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 전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체가 손바꿈 어제 대비해서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때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좀 좋은 상승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와 기회발전, 특구 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해서 포항 지역의 투자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탄력 좋고요. 지수 상승 잘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의 주인공은 바로 HLB 그룹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HLB와 HLB 제약은 벌써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나머지 상장되어 있는 6개 그룹주 모두 다 20% 넘는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나 살펴봤더니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닉과 캄릴리 주맙에 대한 허가 심사를 제기하기 위해서 FDA와 미팅을 현지 시각 2일에 완료했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 미팅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본방송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 수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한 이노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상장을 했죠. 그런데 무려 20%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상장 첫날에 주가가 공모가를 웃돈다라는 공식이 무려 8개월 만에 깨졌는데요. 이렇게 기관이 계속해서 팔자세를 보이면서 이노스페이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낙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이렇게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테슬라발 이슈였죠. 테슬라에서 2분기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이 YOY를 기준으로 봤을 때 4.8% 그러니까 5%가량 마이너스 감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살펴봤더니 무려 46만 6천 대나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이거보다는 사실 감소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예상치였는데요. 기대가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43만 9천 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소폭 상회하는 44만 4천 대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15%가량 강하게 치솟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리비안도 함께 2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는데요. YOY를 봤을 때 9.1% 상승한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를 조금 씻어내는 성적표가 아니었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에너지 저장 부분인데요. 2분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상치도 무려 2배 이상 웃도는 흐름 가져갔는데 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나홀로 우뚝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 보이시죠? 9,400메가와트시였습니다. 그리고 YOY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258% 그야말로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ESS가 뭔지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조금 신재생 에너지와 엮여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서 얻어오는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바람이 정말 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흐린 날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모았을 때, 그러니까 많이 받았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바로 ESS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 꺼내놨습니다. ESS 사업 전기차보다 더 빠른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미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ESS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시장 어떻게 될까요? 봤더니 바로 2030년까지 하나로 봤을 때 360조 원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전망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ESS 관련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한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점유율이 2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1등은 테슬라고요.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삼성 SDI는 삼성 벡터리 박스를 공개한 이력이 있었죠. 4% 가깝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ST와 그리고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한중, NCS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반면에 신성 ST는 조금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서진 시스템 국내외 관련 기업에 있어서 주요 고객사로 굉장히 많이 두고 있죠. 이 종목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한결 달라진 파월 의장의 스탠스에 우리 지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전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시가 부근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살짝은 아쉽지만 그래도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ISM 서비스업 지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신 서비스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현지 시간은 오늘 개장될 미국 시장 조기 폐장한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테슬라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판매량이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테슬라 지난 밤에 10% 넘게 급등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200 넘어서고 또 $200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오늘 장 초반부터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리비안도 인도량을 지금 상회를 한 상황이고 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나 인도량 부분들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해주면서 전일 미증 시에서도 한 1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의 좀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4.8% 정도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지금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어느 정도의 좀 기조를 이제는 벗어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좀 투심이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최근에 좀 불확실성 리스크도 굉장히 좀 컸었고 또 업황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워낙 좀 바닥을 잡기가 좀 굉장히 난해한 구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됐었는데 일단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바닥 신호탄을 좀 깨준 모습들을 나타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기차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네. 좀 이런 기대감이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일단 좀 빠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바닥은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모습들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일봉상에서도 저점을 찍었던 부분들 재이탈은 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주봉 선물 가격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크게 좀 빠질 구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만약 리튬가까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인도량까지도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초입을 다시 좀 시작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2차 전지 쪽이 좀 대거 투심이 좀 들어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 결국 이제 2차 전지 업황의 반전 시그널이 나타내주게 하려면은 네. 저가형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최근에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모델들 대부분 다 고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가형 부분들의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생각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매 심리가 좀 강하게 올라올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죠. 전기차 충전소도 많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차종이 비싸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결국 하이브리드 타는 게 더 이득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심리가 좀 강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비아디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저가형 시장을 계속 좀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 EV3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캐스퍼 일렉트릭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차종 모두 다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저가형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가형 전기차를 내세우면서 구매 심리를 올린다라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 부분들의 변화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가형 배터리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반전 트리거 역할이 돼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저가형 차종이 얼마나 팔리는지 이 부분들이 일단 트리거 역할을 해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저가형
시장이 여전히 지금까지는 중국 쪽에서 많이 잡아왔던 부분들, 저희는 좀 삼원계 쪽에서 좀 강했잖아요. 네. 삼원계 쪽에서 좀 강했던 부분들은 결국에 지금 중국에선 LFP 배터리 쪽으로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려왔는데 지금 저희 이제 그 버스 있잖아요. 네.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들이 전부 다 LFP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가형 배터리에 써 있는 버스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큰 뭐 오작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가형 부분들이 구매 심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점유율은 잡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중국을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국내 업체들 역시도 반사세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까지도 일단 좀 열어둘 수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일단 지금 바닥은 잡았다고 저도 좀 쉽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바닥이 어디다, 바닥은 지금이다.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와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바닥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지만 일단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좀 에코프로 BM을 좀 놓고 보면요. 고가 기준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58만 4천 원을 찍고 지금 19만 원대거든요. 일단은 할인율 한 50%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평가 매력도가 올라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기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 RSI가 지금 다이버전스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면서 저평가 구간에서 탈출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큼 지금 거진 다 받았다는 게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일단은 테슬라의 인도량 부분들의 재료 모멘텀에 일단 붙어준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기아라든지 현대에서 신차를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구매 부분들이 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이 좀 바닥일 가능성도 높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에코프로 BM만 수급적인 면만 보면은 개인들은 딱히 좀 큰 매수세를 안 넣어주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수세를 좀 많이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기관이 다시 좀 들어와주면서 연기금도 다시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연기금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테슬라의 효과가 좀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이 메이저들도 일단은 빠질 구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익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금이 거의 바닥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냐 이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결국엔 성장 추세는 변하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뭐 대선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남아있기는 하지만 성장의 추세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기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 지금은 그래도 매수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뭐 바닥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LFP 배터리 수주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저가형 시장 해석을 해볼 만할 것 같은 의미 있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올라왔다가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LFP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LFP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겠지만 2분기 때 실적이 정말 안 좋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미국 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네.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현재 화면에 테슬라를 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우상향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좀 더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유하지 않고 계신데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매매하기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거기는 굉장히 강력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반대로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2차 전지가 급락을 한다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 역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요게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네. 오늘 지금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의 캐파와 2차 전지 캐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대로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2차 전지가 완전하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2차 전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반도체의 움직임도 같이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반도체주들의 움직임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이슈하면 8월에 로보택시 이슈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자율주행차 섹터에서도 오늘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 SOS를 현대 오토에버가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반응,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8%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장 초반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라이쿰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쪽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두 가지가 움직이죠.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쪽이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율주행용 지도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자금이 붙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이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쪽과 많이 엮어서 연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를 통한 매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뭐 테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승인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합정 근처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요 상암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연말쯤에는 그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서 운행의 그런 노선 자체를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라이콤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16만 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15만 5천 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해운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상 운임 지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해운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해상 운임 지수가 크게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뭐 홍해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해상 운임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연일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6월 28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3,714포인트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결국 쉬지 않고 계속 3,000포인트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운주들의 전반적인 주가 레벨 범위 자체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거나 바닥권에 여전히 지금 위치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상운임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게 되면은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 성수기 또 진입을 하는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선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들이 일단은 발판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벌크선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는 해주고 있지만 공급이 여전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벌크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 주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HMM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안전하게도 또 투자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해운주 하게 되면 가장 대장으로 많이 움직였던 게 흥하해운.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일단 이제 다른 해운사들 대비해서 시총도 그렇게 좀 높지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유통물량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대금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강하게 대금이 실리게 되면은 흥하해운 쪽에 좀 몰렸던 부분들. 다만 내가 이제 해운주 쪽에 만약에 투자의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HMM 쪽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상방도 굉장히 크게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HMM이 지금 해상운임 지수가 계속 연일 상승해주면서 일단 상승 효과를 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슈가 중장기 로드맵을 곧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간 좀 HMM의 매각 이슈가 좀 미뤄지면서 오너에 대한 공백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빠르게 탈바꿈을 시키면서 HMM 기업 자체적으로 지금 성장 전략 로드맵을 이제 곧 발표를 할 예정이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일단은 예상했었던 매출액 부분들이 약 8조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8조 원 정도에서 지금 해상운임 지수가 계속 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10조 원까지도 지금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예상치가 8조 나왔던 부분들에 2조가 더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예상치를 충분하게 서프라이즈를 시킬 만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해운사들 입장에서 HMM이 컨테이너선 쪽에 먼저 발주를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 부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는 솔직히 뭐 중장기적인 지금 불확실성 리스크가 언제 해소가 될지도 모르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해운사들은 지금도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 대비 오히려 하반기의 실적이 조금 더 저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지금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매력적으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도 굉장히 좀 짧게 잡을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목표가 부분은 좀 굉장히 좀 크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해운주 내에서 접근한다 하게 되면은 HMM 여전히 좀 변함없이 투자 전략을 잡아오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HMM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종목군의 상승세 정말 눈에 띄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를 살펴볼 텐데요. HLB의 경우 지금 상한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FDA 승인이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신뢰가 무너졌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긍정적인 관점을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난리네요. 그죠? 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2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 경과를 좀 살펴보면 지금 HLB 같은 경우 중국의 항서제약과 이제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이 간암 신약에 관련되어 있는 승인을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승인이 좀 보류가 됐죠. 그 부분에서 항서제약 중국 쪽의 탓을 했다라기 좀 그렇지만 네. 중국 기업이 이제 좀 잘해주면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HLB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소명을 했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재승인 쪽에 관련되어 있는 과정 자체가 승인이 생각보다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HLB가 다른 기업이랑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신약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약 승인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요 중국 기업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기업 때문에. 근데 요 다른 기업에서 이제 해명을 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FDA 측에서는 괜찮다, 괜찮은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실사를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만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는 2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내로는 무언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룹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이제 HLB를 실제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HLB 제약이거든요. HLB 제약과 그다음에 이제 HLB 두 기업입니다. 나머지 기업들 지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들어갔고 방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HLB 제약과 HLB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사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네. 만약에 내일까지도 시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익 실현하시고 HLB나 HLB 제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주가 전부 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대장주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는 종가까지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추후에도 난 HLB 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라고 한다면 오히려 HLB라든지 HLB 제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그룹주를 바라본다면 HLB는 HLB 제약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AI별 전력 수요 이야기도 있고 노후 인프라 교체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고점에 있어서인지 대체로 종목군별로는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쉬어가는 지점에 신규 접근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이 전선이나 노후와 인프라 부분들은 지금 교체 사이클이 분명히 도래를 한 건 사실이고요. 결국 이제 AI가 성장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반기 때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좀 고점까지 좀 어느 정도 좀 랠리를 보여준 상황에서 일부 최근에 지금 전선주들도 마찬가지고 변압기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기대 심리 부분도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섹터의 이름에도 계속 좀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전선이나 변압기 쪽에 이름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와준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 심리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쪽에.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번 연도에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을 놓고 보면 채권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더 많다고 해요.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AI의 열풍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 비중보다도 오히려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여전히 지금 바뀌지 않고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뒤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전선이나 혹은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이 될 수가 있는데 변압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또 가장 좋은 시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예전 코로나19 때 코로나19 때 당시에도 미국이 변압기 교체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통행의 차질이 있으면서 그때 좀 미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뤄졌던 수주까지 지금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그 수주까지 지금 맞물리면서 AI 센터가 계속해서 AI가 성장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는 또 구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업체들 입장에서도 결국에 코로나19 때 바꿔야 됐던 그 변압기의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있으니까 실적이 오히려 컨텐츠 첩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 열려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지금 국내 증시에 지금 관련주들만 놓고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글로벌 지금 전력망 수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국내 변압기 업체들이 지금 2025년 평균한 PBR이 한 15.8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해외에 전력 업체들 같은 경우 PBR이 한 20배 정도가 좀 넘는 상황이에요. 20배가 좀 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랑 지금 빗대어서 볼 때는 거의 약 30% 이상 할인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30% 이상 할인율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해외 송전 업체들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라는 부분들 투심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만약에 내가 상반기 때 전선 쪽에 매수를 못 해가지고 수익을 못 봤다면 네. 지금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전선 쪽 같은 경우는 뭐 대원전선이나 아니면 이제 뭐 LS 뭐 이런 대한전선 같은 좀 큼지막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일단 섹터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테마성이 좀 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로 움직여주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의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수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선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관점 열려 있다고 전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금융주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 속에서 다시 또 부각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KB금융의 경우는 이거를 역시 신고가 흐름 또 보이고 있더라고요. 금융주 전반에 좀 화색이 돌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KB금융도 많이 올라왔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변동성을 보였는데 오늘 금융주 중에서는 저는 그 증권주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일 때 은행주들이랑 보험주들은 많이 움직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변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로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증시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권주에서 브로커리지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 뭐 배당 소득에 관련돼서 분리과세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추후에 분리과세를 통해 가지고 뭐 세금에 대한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까지도 우리가 좀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나 보험 관련주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전 증권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오늘 3시에도 뭐 금투세라든지 종합소득세에 관련되어 있어서 뭐 회의가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요 세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좀 보니까 뭐 기획재정부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회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주재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지난 3개년의 평균보다 5% 이상 늘리는 기업들에 한해서 뭐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면해주고요.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뭐 분리과세를 시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권주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NH투자증권이라든지 증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을 때 같이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증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의 주가 흐름이 많이 따라오지를 못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물론 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시장의 하락세가 나왔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반 경직 보이면서 우상향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올해에는 연말까지 증권주들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NH투자증권도 좋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키움증권도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 이제 규모가 좀 있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NH투자증권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팩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다뤄주셨던 전선 쪽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또 일진전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일진전기가 제가 전에도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또 가져왔던 부분들은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다시 좀 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타피로 좀 가져왔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변압기 교체 수요가 지금은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수요 지금 대응을 위해서 지금 신공장에 대한 건설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공장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 정도에 시험 가동을 진행을 하고 올해 말 이제 12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변압기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그 수요에 지금 일진전기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시고요. 또 이제 현재 지금 일진전기의 매출액의 한 70% 정도가 전선 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충전기 사업부 이쪽으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매출액의
60% 이상이 전선 쪽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당연히 뭐 매출 부분들이 크게 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뭐 재무 구조만 놓고 보면은 연도별로만 놓고 봐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지금 증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19년 기점부터 지금까지 기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일진전기의 실적이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더 계속해서 부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원전 관련 정책 기대감도 지금은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상황에서 전력기기 산업 자체도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추세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도 여전히 한 차례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관점과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요. 일단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다가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시세가 한 차례 좀 꺾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보게 되면 양봉을 계속 좀 유지해주면서 다시 좀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시장가 분할 매수 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000원, 손절가는 24,3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일진 전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볼게 의료기기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종목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봐야 할까요? 그렇죠. 오늘 뭐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그리고 HLB 그룹주도 좋고요. 지금 장후반이 되면서 반도체 쪽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종목별 모멘텀으로 인해서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거래가 붙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오스테오닉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임플란트 쪽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정형외과 쪽에 관련되어 있는 임플란트 수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실제로도 CMF라는 상품 제품과 그리고 트라우마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큰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HLB 그룹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면서 FDA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구나,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모멘텀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승인에 관련되어 있는 뭐 메리트가 있다라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붙고 있는데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품들이 FDA 승인을 약 900여 제품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2분기 때부터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미국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분기,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하락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양시장 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아직까지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제 오스테오닉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장 중에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3.4%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도 지금 아래 꼬리 좀 달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종목 자체의 모멘텀으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게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2024년도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시가총액도 1,000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1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올해 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6,000원대를 살짝 넘어서 목표가는 6,1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입니다. 4,400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좀 제한적으로 만들어서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 오스테오닉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양시장 상승 전환한 다음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스페카 코리아입니다. 차트는 95점, 모멘텀은 85점, 그리고 나머지는 9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미국과 중국의 법인에 이 신규 수주권들이 반영이 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는데요. 또 국내 인디 브랜드 대량 수주와 더불어서 해외 주요 고객사가 실적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 최대 40%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고점을 찍고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이시는 것처럼 0.63%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실적은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는 85점, 그리고 나머지는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3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밸류업 기대감이 모아지게 되면서 신한지주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성과 더불어서 건전한 자본 구조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도 예상보다 높은 이익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5% 가깝게 강하게 치솟기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3.8%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신호 강도는 85점이고요. 나머지는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3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테키마가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이날에 FDA 건선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 당일에는 5% 넘는 급등세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강세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이시는 것처럼 2%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고개를 들지만 그래도 1% 넘게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흐름이네요. 자, 이렇게 세나이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전력기기 섹터 등 하반기 신규 매수 관점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금융주들 전반이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증권주는 증시 후반기 주가 랠리 패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해운주 이야기입니다. HMM의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